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진짜 똑똑한데 이 똑똑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모델을 어떻게 하면 더 작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최적화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 모델 하나 돌리는데 그렇게 큰 서버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차이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똑같은 70억 개 파라미터 모델인데 원래대로라면 비디오 메모리가 28기가나 필요해요. 그런데 최적화 기술을 썼더니 세상에 3.5기가면 충분해진 겁니다. 무려 8배나 줄어든 거죠.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정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숫자들, 이걸 가중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중치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보통 모델들은요, FP3G라는 방식으로 학습돼요. 이게 뭐냐면 소수점 아래까지 아주 세밀하게 숫자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머리카락 굵기를 나노미터 단위까지 재는 초정밀자를 쓰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글을 이해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정밀함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 대부분은 좀 과한 거죠. 낭비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최적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양자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괜찮아요. 그냥 모델한테 쏘는 축소 광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양자와 이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각각의 숫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FP32 방식에서는 선택지가 무려 42억 개나 됐거든요. 그런데 4비트 양자화를 딱 거치고 나면 이 선택지가 단 16개로 줄어듭니다. 42억 개가 16개로요. 정말 엄청난 다이어트죠?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아주 정밀했던 원래 숫자를 되게 단순한 값으로 바꿔서 저장해둬요. 그러다가 모델이 진짜 계산을 해야 할 때 바로 그 순간에만 원래 값이랑 비슷한 크기로 잠시 복원해서 쓰는 거죠. 이러면 평소에는 몸집이 작으니까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QLORA라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NF4라는 새로운 4비트 저장 방식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막 줄이는 게 아니고요. LLM 안에 있는 숫자들, 즉 가중치들이 보통 어떤 패턴으로 분포하는지를 먼저 쫙 분석해요. 그리고 그 패턴에 가장 잘 맞는 정보 손실이 제일 적은 방식으로 압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줄이는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자화, 그러니까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써야 할 도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 목적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가장 핫한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모델을 유연하게 추가 학습, 즉 파인 튜닝할 때 쓰는 비스 앤 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을 번개처럼 빠르게 실행시켜주는 GPTQ랑 AWQ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에 각각의 장단점이 딱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델을 가져다가 내 데이터에 맞게 추가로 학습,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해야 한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비트스 앤 바이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예요. 반면에 이미 다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가져다가 최대한 빨리 서비스하고 싶다. 그럴 땐 GPTQ나 AWQ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델 크기를 줄이는 건요, 사실 문제의 절반만 해결한 거예요. 이제는 속도를 높여야죠. 두 번째 해결책은 뭐랄까 모델을 압축하는 축소광선이 아니고요. 자동차 엔진에 슈퍼차저를 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LLM의 핵심 부품 중에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단어 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나왔던 모든 단어랑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산량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거죠. 이때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이 교통체증을 아주 영리하게 풀어요. 모든 계산을 처리하겠다고 굳이 차가 꽉 막힌 넓은 도로, 메인 메모리로 나가지 않고요. GPU 안에 있는 좁지만 쌩쌩 달릴 수 있는 전용 도로, 온칩 메모리에서 계산을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거예요.
덕분에 애초에 교통체증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 그러니까 양자화랑 플래시 어텐션은 서로 다른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짝꿍인 거죠. 다시 정리하면 양자화는 모델의 덩치를 줄여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고요. 플래시 어텐션은 모델의 계산 방식을 바꿔서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동치를 줄이는 기술이랑 속도를 높이는 기술,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써버리면 어떨까요? 네, 바로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최강 조합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데이터 센터 전체가 동원되어 겨우 돌릴 수 있었던 650억 개의 파라미터짜리 거대 모델을 글쎄요, 단 하나의 GPU에서 추가 학습, 즉 파인 튜닝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죠. 그래서 요즘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필승 공식 같은 게 생겼어요. 바로 4비트 양자화를 위해서는 비츠 앤드 바이츠를 쓰고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래시 어텐션 2를 쓰는 이 둘을 함께 쓰는 겁니다. 메모리 효율과 속도,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현재로서는 최고의 선택인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이 분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스텝은 과연 뭘까요? 미래에는 어떤 기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신 GPU 하드웨어에서는 아예 더 효율적인 8비트 계산 방식 FP8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델의 덩치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모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압축해버리는 훨씬 더 공격적인 기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공상과학 같았던 4비트 양자화가 이제 표준이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2비트, 아니 심지어 1비트만으로도 지금처럼 강력한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요? 그때가 되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우리가 타는 자동차, 심지어 집안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서 대체 어떤 놀라운 AI 기능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기대되지 않으세요?